3차시 수산업법의 특성. 수산업의 의의 및 특성. 수산업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수산업이란 바다나 강, 하천 등 수중에서 번식하는 생물 자원 중 인간 생활에 유용한 수산생물 또는 수산자원을 잡거나 기르거나 또는 운반 가공하는 일을 영리의 목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수산업은 농업, 축산업 등과 더불어 우리나라 식량 생산의 큰 축을 담당하는 기간 산업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산업을 규율하는 기본법이 수산업법입니다. 이 수산업법에서는 수산업이란 어업, 양식업, 어획물 운반업 및 수산물 가공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어업이란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하며, 양식업이란 수산 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어획물 운반업이란 어업 현장에서 양육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그리고 수산물 가공업이란 수산 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 사료, 비료, 호료, 유지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수산업법의 의의 및 특성. 전통적으로 우리의 수산자원은 무주물 선점 이론의 적용 대상이 되어 이를 먼저 포획 채취하는 자의 소유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어업활동이 이루어지는 해면은 국가 소유의 공공용물로 취급되어 항해, 어로, 낚시 등 해면의 일반적 이용이 모든 사람에게 널리 자유롭게 개방 허용되어져 왔던 것이 사실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수산자원에 대한 무제한적 선취 경쟁과 마구잡이식 어업활동은 어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며 필연적으로 수산자원의 감소 내지 고갈의 위기를 자초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또 지속적으로 해면과 수산자원을 이용하면서 그들 사이의 경합,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가가 주도하는 일정한 이용 질서가 형성 유지될 필요가 있는데요. 수산업법은 무엇보다도 수산 자원에 대한 남획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자원 이용이 가능하도록 어업활동을 규제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이를테면 누구나 아무런 제한 없이 어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어업 면허, 허가 및 신고 제도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산자원의 보존, 관리 및 조성을 위한 각종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산업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과 수면의 종합적인 이용을 통해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수산업법의 개념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의 의미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형식적 의미의 수산업법은 1953년 9월 9일 제정된 이후 2020년 기준 3차례 전부 개정을 포함하여 60여 차례 이상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2019년 8월 27일 양식산업발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수산업법상 양식 관련 내용이 양식산업발전법으로 전부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수산업법은 수산업의 특유한 법규의 총체로서 여기에는 형식적 의미의 수산업법을 비롯하여 수산업법 부속 법령 및 수산업에 관한 특별 법령을 포함하는, 즉 실질적으로 수산업과 관련한 법규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중 수산업에 관한 외국과의 어업협정이나 국제협약 등은 실질적 의미의 수산업법으로서 수산업에 관한 중요한 법원이 됩니다. 3차시 수산업법 총칙. 수산업법의 입법 목적. 수산업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정하는 법입니다. 수산업에 관한 기본 제도는 어장의 이용관계, 다시 말해서 어장을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이용하게 하고 그것을 누가 결정할 것인가 등을 정하는 것인데요. 어장 이용을 둘러싼 분쟁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었고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수산업에 관한 제도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어장의 이용에 관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어장을 이용하는 형태에 따라 크게 어업의 면허를 받아 어업을 영위하는 면허어업제도, 어업의 허가를 받아 어업을 영위하는 허가어업제도, 그리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어업을 영위하는 신고어업제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수산업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면허어업, 제3장 허가어업과 신고어업, 제5장 어획물 운반업, 제6장 어업 조정 등, 제7장 수산업의 육성, 제9장 보상 보조 및 재결, 제10장 수산조정위원회, 제11장 보칙, 제12장 벌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세부 사항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등장하는 용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수산업은 어업, 양식업, 어획물 운반업 및 수산물 가공업을 뜻하며 어획물 운반업과 수산물 가공업은 이미 포획 채취한 수산 동식물을 운반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어업은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뜻합니다.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한다는 것은 자연적 상태에 있는 수산 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사람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바꾸는 행위를 말합니다. 양식업은 포획 채취하는 어로 행위에 속하지는 않지만 수산 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으로 수산업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어획물 운반업은 어업 현장에서 양육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수산물 가공업은 수산 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 사료, 비료, 호료, 유지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뜻합니다. 2019년 8월 개정 전 수산업법에서 기르는 어업은 해조류 양식어업, 폐류 양식어업, 어류 등 양식어업, 복합 양식어업, 협동 양식어업, 외해 양식어업과 육상 해수 양식어업을 뜻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양식산업발전법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해란 무엇일까요? 외해는 육지에 둘러싸이지 아니한 개방된 바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면을 뜻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면이란 바다의 수심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기본 수준면을 기준으로 35m 이상인 수면을 뜻합니다. 그리고 양식은 수산 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 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뜻하며 어장은 수산업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어업권은 수산업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어업권은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물권으로 하고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어라함은 입어자가 마을 어업의 어장에서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것을 뜻합니다. 입어자라함은 제47조에 따라 어업 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 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 원부에 등록된 자를 뜻합니다. 어업인 어획물 운반업자, 수산물 가공업자에 대해 살펴볼까요? 먼저 어업인은 어업자와 어업 종사자를 말하며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 제12호에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 종사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업자는 어업을 경영하는 자로 자기의 명의로서 어업을 영위하고 단순히 그 영업에 출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업의 의사결정을 스스로 행하는 것이며 또한 그것에 참여하는 자를 뜻합니다. 어업 종사자는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 동식물의 포획, 채취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어획물 운반업자는 어획물 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하고 어획물 운반업 종사자는 어획물 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 현장에서 양육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수산물 가공업자는 수산물 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합니다. 계속해서 바닷가는 만조 수위선과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 쪽 경계선 사이를 뜻합니다. 유어는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이며 어구란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뜻합니다. 수산업법의 적용 범위. 수산업법은 바닷가와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수산업법이 적용되는 장소에 대하여 차례대로 알아볼까요? 영해란 연안국의 국가 영역의 일부로서 영토에 접하여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일정한 폭의 바다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입니다. 접속 수역은 공해 중 영해에 접속한 일정 범위의 수역으로 대한민국의 접속 수역은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24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합니다. 다만 영해와 접속 수역 모두 일정 수역의 경우 그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공해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리나라 수역에 대하여 우리나라 수산업법이 적용되는 것은 제론의 여지가 없지만 공해는 한국수산업법의 장소적 적용 범위가 아니며 어업활동을 하는 한국 어선이 정부의 허가를 받는 것은 속인주의의 효과입니다. 공해는 국제법상의 공해 자유원칙에 의하여 지배되고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관리, 개발에 관해서는 유엔 해양법 협약과 국제수산기구에 의하여 규율합니다.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살펴보면 협약에 따라 영해 및 접속 수역법 제2조에 따른 기선으로부터 그 바깥쪽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합니다. 대한민국과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관계국 간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는 국제법을 기초로 관계국과의 합의에 따라 확정합니다. 어장 이용 개발 계획과 서류 송달. 어장 이용 개발 계획이란 어장을 종합적으로 이용 개발하기 위하여 일정한 계획을 미리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그 범위 안에서 어업 면허를 하고자 하는 개발 계획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어업 면허를 할 경우 어장 이용 개발 계획의 범위에서 해야 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수면의 종합적인 이용 개발을 위한 어장 이용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특별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요. 개발하고자 하는 수면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개발계획을 세우되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개발계획 기본지침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개발계획 세부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4차 시 면허의 의의와 종류. 면허의 의의. 면허업이란 무엇일까요? 면허어업의 개념은 허가어업의 개념과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선을 이용하여 어군을 추적하고 수면을 자유로이 이동하여 조업하는 허가어업과는 달리 면허업은 어장을 특정하여 구획하고 그 배타적 이용이 보장되지 않으면 유지되기 어려운 어업입니다. 즉, 면허업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특정인에게 면허를 주고 그 면허를 받은 자가 수면을 배타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어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일정한 수면에서 특정한 어업을 배타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처분에 근거하여 행해지는 어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업면허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어업권이라고 하며 어업면허는 어업권이라는 권리를 설정해주는 행정행위이므로 강학상의 특허에 해당됩니다. 바로 이 점에서 허가어업이나 신고어업 등 다른 어업제도와 구별되는데요. 허가어업의 경우
허가를 받은 자가 사실상 독점적인 이익을 얻는 경우가 있어도 그것은 일반적 금지에 의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이러한 어업권은 수산업법 제8조 규정에 의해 어업 면허를 받은 자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어업권을 이전 또는 분할받은 자가 제17조의 어업권 원부에 등록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인데, 이 경우 등록은 어업권의 성립 요건인과 동시에 효력 발생 요건이기도 합니다. 한편 2020년 8월 28일자로 시행된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정치망 어업과 마을 어업을 제외한 양식업의 면허는 어업권이 아닌 양식업권으로 정의되는데요. 양식업권은 면허를 받아 양식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현행 법률상으로 정치망 어업과 마을 어업은 어업권이며 양식업 면허는 양식업권으로 구분되었으나 법률적 성격은 동일합니다. 면허의 종류. 현재 면허에 관한 규정은 어업 종류에 따라 수산업법과 양식산업발전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수산업법에서는 정치망 어업과 마을 어업에 대해, 양식산업발전법에서는 해저류 양식업, 폐류 양식업, 어류 등 양식업, 복합 양식업, 협동 양식업, 외해 양식업, 그리고 내수면 어업법에서 이관된 내수면 양식업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허의 종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정치망 어업이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 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을 의미하는데요. 어패류의 생태적 습성상 먹이 또는 산란을 위하여 해마다 특정 시기에 일정한 수역을 회유하기 때문에 적당한 장소에 어구를 고정 설치해 두고 회유하는 어구니, 그 어구 속에 들어갔을 때 임망된 어류를 정기적 혹은 부정기적으로 들어올려 어획합니다. 이때 정치망은 일반적으로 원망부와 신망부로 구성되기 때문에 어구를 설치할 수 있는 어장구역을 정하여 면허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마을어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이니 해안에 연접한 일정한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폐류, 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을 관리 조성하여 포획 채취하는 어업을 의미하는데요. 다음으로 해조류 양식업은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해조류 양식업의 종류는 수하식 양식업과 바닥식 양식업이 있는데요. 수하식 양식업은 수중에 대, 지주, 뜸, 밧줄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사업을 말하며, 바닥식 양식업은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 시설 등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폐류 양식업이란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폐류를 양식하는 사업으로, 폐류 양식업의 종류는 가두리 양식업과 수하식 양식업, 바닥식 양식업이 있는데요. 가두리 양식업은 수중에 뜸, 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 시설을 설치하여 폐류를 양식하는 사업을 말하며, 수하식 양식업은 수중에 뜸, 밧줄, 채롱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폐류를 양식하는 사업, 바닥식 양식업은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 시설 등을 설치하여 폐류를 양식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어류 등 양식업은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양식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폐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으로, 어류 등 양식업의 종류는 가두리 양식업, 축제식 양식업, 수하식 양식업, 그리고 바닥식 양식업이 있습니다. 가두리 양식업은 수중 또는 표층에 뜸, 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 시설을 설치하여 폐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이며, 축제식 양식업은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폐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 수하식 양식업은 수중에 뜸, 밧줄, 채롱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폐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이고, 바닥식 양식업은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 시설 등을 설치하여
폐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복합양식업은 양식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로 다른 양식업 대상 품종을 2종 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사업으로 여기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란 해조류 양식업, 폐류 양식업, 어류 등 양식업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협동 양식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심 범위의 수면을 구획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양식업자가 협동하여 양식하는 사업으로 여기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란 앞서 설명한 해조류 양식업, 폐류 양식업, 어류 등 양식업, 복합 양식업을 의미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양식업자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협동 양식업은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에서 가까운 어촌계, 영어 조합법인 또는 지구별 수협에만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해 양식업은 외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수중 또는 표층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입니다. 외해 양식업의 종류는 가두리 양식업으로 현재 가능한 외해 양식업은 가두리 양식업 한 종류뿐입니다. 5차 시 면허의 신청 및 우선순위 제도의 취지 및 연혁. 면허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는 면허를 영위할 수 있는 어장이 기본적 요소인데요. 하지만 어장이 존재하더라도 어업 조정이나 자원 보호의 목적상 무제한적으로 면허를 허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면허의 우선순위란 동일한 수면에서 어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경합할 때 누구에게 면허를 해주어야 하는가를 결정해주는 기준인데요. 수산 자원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되고 있음에 따라 유한한 자원의 개발, 채취 또는 이용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우선순위 제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제도는 선원주의를 배격하고 신청자가 경합되더라도 소정의 법정 요건을 구비한 자에게 우선순위를 인정하는 제도인데요. 그 이유는 면허의 법적 성질이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고 따라서 신청자 중에서 더욱 확실하게 사업을 수행할 능력자를 행정관청이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법이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면허의 신청 및 결격 사유 등. 수산업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어장 이용 개발 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 장관,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제1호와 6호의 어업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수산기술자의 자격이나 경력증명 서류와 어업 면허증 또는 어업 허가증, 어업 종사 사실을 증명할 서류 등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그리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1항 제6호의 양식업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외해 양식 시험어업 추진 내용 및 결과와 외해를 제외한 해수면에 있는 양식장의 외해 이설 계획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우선순위 결정 신청서를 받으면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시도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6월 30일까지 어업 면허를 할 수면별로 신청인에 대한 면허의 적격성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은 면허에 있어서 결격 사유를 정함으로써 도시민 또는 대기업의 부재지주적인 어장 지배를 배제하고 마을 어업인 위주의 면허 어업 제도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면허의 결격 사유는 법정 기속 사유에 해당하는 규정인데요. 즉,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상의 면허의 결격 사유란 행정관청이 면허하여서는 아니 될 사유이며 이에 위반하여 면허한 경우에는 중대한 법규 위반으로 인한 당연 무효에 해당하므로 당해 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등 확인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럼
면허권자가 어업 면허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어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이거나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 양식장 면적과 신청한 어업권의 어장 면적을 합친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되는 자일 경우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대한민국 국민인 자,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60헥타르를 말합니다. 또한 양식업 면허의 심사평가 결과 기준에 미달하고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도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과 그 계열 기업인데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대기업이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이 여기에 속합니다.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내수면어업법, 어장관리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이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그리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속합니다. 면허의 우선순위. 일반 우선순위에 대해 알아볼까요? 면허에 의한 어업권 취득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는 어업권의 특수적 성격에 비추어 어업정책상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제1순위는 수산기술자로서 그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그 신청일 이전 5년 동안 그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이며 제2순위는 수산기술자로서 제41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그 신청일 이전 5년 동안 제41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제3순위는 제1순위와 제2순위에 속하지 않는 자입니다. 수산업법 제13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동순위자 상호 간의 우선순위를 살펴볼까요? 제1순위는 그 신청 당시 또는 어장관리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어장 휴식 실시 당시 그 어업의 어장에서 그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끝난 자이며 제2순위는 수산기술자로서 그 신청한 어업의 어장에서 그 신청한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그 신청일 이전 5년 동안 그 신청한 어업의 어장에서 그 신청한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제3순위는 제1순위와 제2순위에 속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에 의하여도 동순위자가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제1순위는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 자치구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던 자이며 제2순위는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시, 군 자치구와 연접하는 시, 군 자치구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던 자, 그리고 제3순위는 제1순위와 제2순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마을어업의 면허의 우선순위는 수산업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어촌계나 지구별 수협에만 면허합니다. 한편 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순위는 해당 양식장에서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제25조 제1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평가 결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심사평가 기준에 적합한 자로 이 경우 제25조 제6항에 따른 심사평가 기준에 미달한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어장환경 개선 조치 등을 완료한 자를 포함합니다. 제2순위는 양식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3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 관련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 제4순위는 제1순위부터 제3순위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